안녕하십니까, 분석의신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조합픽은 영상 하단에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영상을 다 시청하셨다면 댓글을 확인하여 조합픽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원주 DB와 부산 KCC입니다. 원주 DB는 여전히 강한 포스트와 함께 팀원들 간의 시너지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디가 로슨과 로테이션을 돌며 내곽과 외곽에서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 내내 주도권을 쉽게 잃지 않습니다. 엔트리만을 봤을 때 쉽지 않은 상대인 부산 KCC를 상대로 국내 매치업에서 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상대 외인에게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부분과 3점 슛의 강점이 더욱 크게 드러날 것입니다. 특히 후반전으로 갈수록 상대가 보인 약점을 더욱 크게 부각시키며 외곽에서의 집중력을 끌어올리며 리드하는 패턴으로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포스트에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산 KCC를 상대로 원주 DB의 트리플 타워는 확실한 강점을 보여줄 것입니다. 부산 KCC는 라거나의 부진이 뼈아픕니다. 이와 함께 이승현마저 자리를 잡지 못하며 포스트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허웅이 간간히 3점에서 활약하며 힘을 보태고 있지만 지속되는 골 밑에서의 약세로 인해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준영이 높이에서의 강점을 활용해 존스와 함께 팀의 득점 루트를 책임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선수가 없습니다. 당장 국대로 나가도 될 만큼의 이름값을 가진 선수들이지만 연속적으로 원정 경기만 치르는 일정과 함께 컨디션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골 및 강점이 뚜렷한 원주 DB를 상대하기 때문에 현재 보여지고 있는 라거나의 컨디션 문제점과 트랜지션 속도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백코트의 약세까지 모두 문제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승현이 김종규를 상대로 BQ에서 우위를 점하며 리드하는 모습이 많았지만 현재 컨디션과 로테이션을 감안하면 이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원주 DB가 포스트에서의 확실한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산 KCC는 컨디션 조절 문제와 함께 높이에서의 문제점을 당장 해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승현, 라거나가 극적인 컨디션 회복과 함께 팀의 흐름을 주도해야 하는데 당장 골 밑에서 컨디션을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3점 슛의 변수까지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원주 DB가 안정적으로 로테이션을 돌리며 리드하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주 DB의 승과 핸승, 오버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서울 삼성과 안양 정관장입니다. 서울 삼성은 코번이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국내 선수들을 상대로 한 매치업에서도 속도에서 밀릴 만큼 활약이 부족합니다. 포스트에서의 강점과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움직임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백코트에서의 약세와 트랜지션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포스트의 강점이 있는 안양 정관장을 상대로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백코트에서의 공격과 수비 모두 상대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의 활약이 저조해지는 순간 흐름을 제어하지 못하며 대량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원석, 이정현이 중심을 잡아주고 있지만 야투에 자신감이 있는 선수가 부족한 것이 포스트 공격 위주의 단순한 패턴만으로 이어지며 상대의 노림수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양정 관장은 맥스웰이 포스트에서 강점이 있는 상대 외인을 상대로 적절한 대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공을 가져가는 이에겐 급하지 않게 자리를 잡으며 적절한 손질과 함께 리바운드에서도 밀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아반도는 맥스웰과 반대로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며 상대를 흐트려 놓습니다. 그렇다 보니 백코트에서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 박지훈과 함께 이종현이 골 밑에서 높이 주도권을 잃지 않으며 경기 흐름을 쉽게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배병준이 담 증상으로 인해 GTD 상태일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를 치를수록 팀워크가 맞아들며 조금씩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백코트에 약세가 있는 서울 삼성을 상대로 높이 주도권과 함께 국내 선수 매치업에서 리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맞대결과 대비해 안정적인 수비와 다양한 공격 패턴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11월 초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안양 정관장 또한 백코트에서 문제점을 보였으며 수비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박지훈을 필두로 이종현, 정효근 등이 내곽과 외곽에서 제 역할을 해주고 있으며 맥스웰이 포스트에서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서울 삼성의 강점을 모두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양 정관장의 승과 핸승, 오버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배구 경기인 한국전력과 OK금 윤그룹입니다. 한국전력의 연패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4연패를 기록하는 동안 획득한 세트는 단 한 세트에 불과합니다. 직전 경기 용병 싸움에서는 마테이보다는 타이스가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지만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좋지 못했습니다. 또한 범실이 발목을 잡으면서 현재 마땅한 대안이 없는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의 반등을 위해서는 서재덕과 임성진이 동시에 살아나야 하는데 직전 경기 서재덕이 괜찮았지만 임성진이 부진하였으며 신영석이 중앙에서 충분히 제 몫을 해주고는 있으나 승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늘 경기도 타이스와 신영석에게 기대를 해보아야 하며 임성진과 서재덕이 조금 더 팀에 기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OK는 직전 삼성화재와의 경기에서 블로킹으로 승부를 본 것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고 16개의 블로킹을 잡아내면서 승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레오의 점유율은 42%로 평소보다는 조금 높았으며 신호진은 여전히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송이채가 기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오늘 경기 변수입니다. OK는 리시브가 종종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 리시브가 흔들리니 중앙 공격이 많지 않으며 레오와 신호진에게 올라가는 공이 많습니다. 자칫 한국전력 블로커들에게 한두 개 걸리기 시작하면 공격 루트가 조금 단조로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경기 포인트는 송이채의 리시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용병 싸움에서 레오가 확실히 타이스보다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리시브가 안정적이며 중앙 공격이 많은 한국전력이 신영석을 활용하면서 임성진과 서재덕을 살릴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합니다. OK는 여전히 확률 높은 서브를 구사하고 있으며 서브의 강도가 높지 못합니다. 리시브가 좋은 한국전력은 오늘도 신영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최근 OK의 신호진의 폼이 좋은 상황이며 레오 역시 언제나 꾸준한 활약을 해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OK가 보다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확률은 높습니다. 한국전력이 OK를 충분히 괴롭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결국 승리는 OK가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GS칼텍스와 대전정관장입니다. GS는 직전 경기 페퍼에게 패하였습니다. 패배의 가장 큰 이유는 리시브였습니다. GS는 리시브가 좋은 팀이지만 이날만큼은 리시브가 말을 듣지 않으면서 답답한 공격 흐름을 보여주었고 특히나 실바가 공격 차단을 7개나 당하였으며 범실 또한 7개나 되면서 에이스로서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강소희의 공격 성공률 또한 부진하였습니다. 리시브가 되지 않으면서 김지원 세터가 토스를 하는데 애를 먹었으며 최은지와 문지훈 또한 제 몫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경기 GS는 강소희와 최은지의 리시브에 신경을 쓸 것으로 예상되며 실바의 컨디션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정관장은 직전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서 간만에 안정적인 리시브 효율을 보여주었지만 패배하였습니다. 주전 공격수들의 범실이 많았으며 지아와 메가는 좋은 공격 자원인 것은 분명하지만 최근 기복이 있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메가 같은 경우 1라운드 때의 모습은 확실히 아닙니다. 공격 차단되는 경우가 많으며 범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경기 박혜민의 리시브와 염혜선의 토스 또한 변수입니다. 둘 다 좋은 활약을 보여준다면 정관장이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겠으나 최근 염혜선의 토스는 너무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아울러 오늘 박혜민의 리시브는 정호영과 박은진의 중앙 공격에서의 득점과도 직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전반적인 팀의 뎁스는 정관장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GS가 보다 안정적입니다. 정관장은 그동안 상수로 여겼던 메가의 폼이 떨어지고 있으며 상대 팀들도 이제는 메가를 집중 마크하면서 메가의 득점 효율은 떨어지는 모습이다. 지하 역시 범실이 많습니다. 오히려 GS가 안정적인 리시브만 가능하다면 오늘 경기보다 좋은 경기력을 보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여전히 리그에서 가장 좋은 리시브 효율을 보이는 팀은 GS입니다. 매세트 박빙의 경기가 예상되지만 오늘 경기 메가와 지하의 공격 효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만큼 GS 사이드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는 초안을 바탕으로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다 패스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를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